예, 계속해서 자주 나오는 라플라스 표입니다. 예, 이 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본 라플라스 변환한 내용들 있죠. 그것과 그 다음에 응용한 것, 그 다음에 시험에 간간히 나올 만한 것,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표의 내용들만 숙지하셔도 라플라스 문제는 절반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만 암기하셔도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더 연습을 하셔서 응용되는 부분만 좀 더 문제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라플라스 변환 어렵지 않은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뭐 델타 t는 라플라스 변환은 1, ut는 s분의 1이고요. t 혹은 tut라고 하죠. t라고 쓸 때도 있고 tut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s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뭐 t의 n승이나 뭐 sin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것들도 뭐 앞에서 배웠던 것이니까요. 충분히 정리를 해주시고, 근데 여기서 다만 보세요. 많은 분들이 sin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을 헷갈려 하세요. 우리가 서울에 가면 코엑스 있죠. 코엑스. 예, 코S라고 한번 해보세요. 코X가 있는데 그냥 코S. 무슨 말이냐?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게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에 보세요. S가 되느냐 오메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코사인은 S, 여기에 S가 된다는 겁니다. S.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시죠? 그러면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에 뭐가 될까요? 오메가가 된다는 겁니다. 코에스 하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exponential 마이너스 AT 지수 감쇄 함수나 t의 n승 exponential AT 복소 추이 정리, t의 sin 오메가 t 복소 미분 정리 등도 표를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플라스가 정말 싫다, 못 해먹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라플라스 자체를 버리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성의로 이 표는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암기해진 상태에서 조금만 응용해보면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라플라스도 어느 한순간 자신이 생기는 그런 파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 정리와 적분 정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라플라스 변화 이제 뭔지 이제 대충 감 잡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미분과 적분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겨우겨우 라플라스 이제 해볼만 하다 생각했는데 미분 적분 나오니까 에라이 못하게 먹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있죠. 미분 적분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요행도 안 부리고 굉장히 쉽게 출제됩니다. 몇 가지만 숙지해 주시면 차라리 미분 실적분 정리가 다른 부분보다 더 쉽습니다.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게요. 보세요. 미분은 우리가 어떻게 써요? 미분은 우리가 dt분의 d 이렇게 쓰죠. 미분은 dt분의 d. 적분은 어떻게 해요? 인티그랄 dt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여기에 ft, 여기도 ft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한다, 어떤 함수를 적분한다고 했을 때 보세요. 정말 요거 딱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dt분의 d라는 것도 있죠. 미분이에요. 미분 어떻게? 이렇게 dt분의 d를 어떻게? s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인티그랄 적분 있죠. 인티그랄 dt 있죠.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요? 인티그랄 dt를 미분의 s다, 적분은 뭐다?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뭐다? s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ft 지금 이게 라플라스 한 겁니다. 라플라스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ft는
대문자 fs. 얘도 마찬가지로 ft는 대문자 fs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 k라는 게 있죠. 상수 k. 상수 k. 우리가 상수 k는 어떻게 쓰죠? ut에서 ut는 1이죠. KUT라면 어떻게 될까? KUT는 S분의 1이죠. 그러면 KUT는 S분의 K.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이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DT분의 D. 3배 DT분의 D. IT다. 어떻게 할까? 보세요. 숫자 3은 그대로 갑니다. 곱해지고 그대로 가요. DT분의 D는 뭐라 그랬어? DT분의 D는 무조건 약속이요. S입니다. S. IT는 뭐다? 소문자 FT가 대문자 FS니까 IT는 소문자 I는 대문자 I. T는 S가 되는 거야. 3S, 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얘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한다. 그 미분이에요. 야, 미분 어려울 것 같았는데 딱 보니까 야, 3S, IS 3배 DT분의 DIT는 3S, IS 이렇게 되더라. 뭐 미분 뭔지 몰라요. 그냥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더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F의 0 플러스 원래 이렇게 되죠. FT 함수 FT입니다. 이 자리에 F의 0 플러스가 있다는 건 뭐냐면 시간 T가 0 플러스라는 거예요. 0 플러스. 0 플러스 뭐냐면 시 땅 했을 때 그 순간이에요. 0은 아니고 시 땅 했을 때 그 순간이에요. FT가 F0 플러스고 는 이게 뭐냐면 리미트 T를 0으로 보냈을 때 FT가 0일 경우가 있고 0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0이 아니면은 교재에도 있지만 다소 복잡하게 보이죠. 0이 아니면 시간 t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리미트 t는 0, t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FT 값이 0이라면은 그 값이 계산하기 좀 쉬운데 0이 아니라면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약간 공식 복잡하죠. 다행히 요즘에는 요런 경우 0일 때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조금 전에 했었죠. 보세요. 라플라스의 dt분의 d ft t는 0으로 대입해서 0일 때는 어떻게? 조금 전에 했죠? 뭐라고 했어요? dt분의 d는 s ft는 fs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교재는 거 라플라스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ft다. 어떻게 될까요? dt분의 d가 s예요. dt 제곱은 d 제곱은 뭐다? s 제곱이죠. s 제곱 fs. 그래서 라플라스의 dt의 n승분의 d의 n승의 ft는 뭐다? sn승의 fs 해서 교재에 있는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라플라스의 이거는 있죠. 스스로 벽을 만들고 벽 쳐내지 않으시면 돼요. 앞에서도 그냥 공식에 바로 대입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오메 법칙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있는 거 공식에 대입해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다시 볼게요. 연습해봅니다. dt분의 d에 xt 플러스 xt 이게요. 이걸 라플라스 변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dt분의 d는 뭐라 그랬어요? s입니다. xt는 소문자 x는 대문자 x고 t는 s로 바꿉니다. 여기 x죠, x.
예, x죠. 그러면 뭐다? 여기에 소문자 x니까 대문자 x고 t는 s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2는 상수 2는 우리 앞에서 배우는 거 2는 뭐다? 2ut하고 같죠. ut가 1이니까 2는 2ut예요. ut는 s분의 1이니까 2ut는 s분의 2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한번 다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그냥 바꾸는 것이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XS를 구해라고 한다면 XS로 묶으면 S 플러스 1이 되죠. S분의 2. 그러면 만약에 XS는 얼마? 넘어가죠. S 플러스 1 S분의 2가 된다. S의 S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적분 정리는 조금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티그랄 라플라스의 인티그랄 ft dt 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인티그랄은 s분의 1 ft는 fs 이렇게 되는 겁니다. s분의 1 fs. 그래서 지금 미분정리 적분 다 끝났습니다.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썼던 거 그대로 교재에 있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dt분의 t, 즉 미분이라는 것은 라플라스 변화할 때 s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인티그랄 dt 적분은 s분의 1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 f t는 대문자 f고 t를 s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수 k가 있죠. 상수 k를 얼마? s분의 k로 바꾸고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미분 정리, 적분 정리 다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값 정리와 최종값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기값 정리와 최종값 정리 봅니다. 먼저 초기값 정리요. 초기값 정리. 우리가 시간의 함수하고 라플라스 변화 함수는 반대예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초기값 함수 ft가 있습니다. 그것의 초기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함수 ft가 있는데 초기는 뭐 시간 t가 0일 때로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리미트 보낸다는 겁니다. 보낸다. 뭐 시간 t를 0으로 보낸다. 그러면 ft에다가 시간 t에 0을 대입하면 이 값은 시간이 0일 때 값이기 때문에 초기값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 우리가 배우고 있죠. 라플라스 변환해서 초기값을 구하려면은 보세요. 이렇게 리미트에 라플라스 변환 f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 fs죠. fs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뭐가 다르냐? 시간 함수일 때 초기값은 t를 0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라플라스 변화는 s가 들어가는 식이죠. 그러면 이때 라플라스 변환할 때 얼마? s를 뭐로 보낸다? 반대로 무한대로 보냅니다. 무한대로. 그리고 뭔가 조금 아쉽죠? 여기에 s를 하나 곱해줍니다. 네.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래요. 네. 시간의 함수일 때는 단순히 ft, 리미트 ft에다 t를 0을 대입했는데 라플라스 함수일 때는 반대로 t가 0이 아니고 s를 무한대로 보내고 여기 s 하나 더 곱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값 정리입니다. 최종값 정리. 는 대충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그렇습니다. 리미트
FT고 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 시간 t가 최종이면 무한대로 갔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시간의 함수일 때 최종값 구하려면 시간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가 최종값 정리인데 라플라스 변환에서 최종값 정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충 감 잡으시면 리미트에 fs가 되는데 뭐 여기서 t를 무한대로 보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0일 때 무한대로 보냈죠. 그럼 여기 어떻게 s를 0일 때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되겠죠. 0.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s를 하나 곱해줍니다. 그래서 최종값과 초기값을 라플라스 변환한 상태에서 구하는 방법, 요거 차이 요것만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 비교해 보시고요. 시험에 실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IS 이거 뭐요? IT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뭘까요? IT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뭐가 된다? 소문자 I가 대문자 I, T가 S가 되겠죠. 전류를 라플라스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IS가 S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5분의 2배 S 플러스 1일 때 초기값 정리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니고 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라플라스 변환된 상태죠.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해서 지금 초기값을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리미트 초기값이니까 얘죠. 예. 얼마? S를 초기값이니까 무한대로 보내고 S 하나 곱해준 다음에 FS가 얘죠. 얼마? S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5분의 200 S 플러스 1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한번 세볼게요. 요를 한번 정리해서 해볼게요. S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5분의 어떻게 돼요? S가 곱해지죠. 200 ES에 S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그러면 S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5분의 어떻게 돼요? ES의 제곱 플러스 ES가 되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하느냐? 얘를 구하려면 폼이 있습니다. 그게 딱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지금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S를 지금 그 분수로 나타내요.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S제곱분의 1을 분모 문제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S제곱분의 1 곱하면 얼마? 1이죠. 1 플러스 S제곱분의 1 하니까 얼마? S분의 2가 되죠. 플러스 S제곱분의 5가 됩니다. 분자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어떻게? S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S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얘가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낼 때 요거 1 플러스 S분의 2 플러스 S제곱분의 5 분의 2 플러스 S분의 2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의 무한대를 대입해 보세요. 무한대 대입해요. 무한대분의 2는 얼마? 무한대분의 2는 0이죠. 무한대분의 5는 얼마요? 0입니다. 무한대분의 이거 당연히 0이 무한대분의 얼마? 무한대는 100만, 1000만, 1억인데 1억분의 2라고 생각해 보세요. 0입니다. 그럼 결국 얼마나? 결국은
1분의 2 해서 답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주어졌을 때, 값 주어졌을 때, 요 식 자체만 가지고 보세요. 앞에 있는 거 보면 1분의 2 있죠. 결국은 요 앞에 거 요걸로 계산이 됩니다. 80% 이상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지금 당연히 정석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1분의 2, 맨 앞에 있는 이거 값으로 답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80% 이상은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가지고 풀어보지 않고 하기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답이 좀 이상하게 보인다. 복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종값 정리를 한번 볼게요. 최종값 정리. 지금 CS가 예를 들어 CT를 라플라스 변환한다. 얼마? CS가 되겠죠. CS가 S예요.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5입니다. 5. 지금 보시면 제가 80% 정도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초기값 정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초기값 정리할 때 요걸로 초기값 정리했죠. 맞죠? 요렇게. 최종값 정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80% 정도가 이렇게 돼요. 이걸로 해요. 이렇게. 최종값 정리 이렇게. 답은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으로. 볼게요. 최종값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리미트 S를 최종값이니까 0. S 하나 곱하고 얼마? S에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5가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죠. 보세요. 얘가 약분되죠. 약분대입니다. 그 다음에 약분이 되고 나서 S에 0을 대입하고 그럼 여기 0 대입하고 여기 0 대입하고 그럼 얼마요? 0, 0 얼마?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 네. 답은 2분의 5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종값 정리, 초기값 정리 일단 공식으로도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식을 먼저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응용되는 거 있죠. 제가 뭐 80%는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거만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연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영라플라스 변환이에요. 네. 보도록 할게요. 영라플라스 변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함수 ft가 있는데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대문자 f에 fs가 된다 그랬죠. 영라플라스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변한 라플라스를 역으로 영라플라스라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마이너스 1, 0라플라스.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얘를 라플라스 변화해서 fs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를 거꾸로 돌리면은 당연히 ft라는 함수가 나오겠죠. 이게 0라플라스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나왔어요.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얘를 우리가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얘 뭐예요, 얘? 우리가 계산 자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과도현상 등을 하는데, 과도현상에서 있죠. 라플라스 변환하지 않으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쉽게 계산을 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그 회로를 해석을 하려면 라플라스 변환 얘는 도대체 뭐예요? 이거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거꾸로 시간의 함수로 돌려서 해석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있죠, 우리가 다음 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다시 뭐다? 라플라스 변환 했던 것을 영라플라스 변환 하는 거죠. 그러면 영라플라스 변환하는 방법에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식, 라플라스 변환 공식이 있고요. 공식도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연습 많이 해라, 응용되는 것을 연습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헤비사이드의 부분 분수 전개법. 네. 원래 있죠,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헤비사이드의 부분 전개법, 이 사람이 의해서 이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라플라스 변환할 때 이 헤비사이드의 부분 분수 전개법으로 영라플라스 변환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완전 제곱.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영라플라스 변환하는데 간단한 것은 공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 형식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전개법.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은 완전 제곱법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그냥 연습 반복이에요. 풀어야 하는 연습 반복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조금 틀려서 몇몇 형태의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몇 개를 좀 숙지를 해주셔야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공식이나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전개법이다, 완전 제곱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많이 풀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첫 번째 영라플라스예요. 영라플라스에 S 플러스 B분의 S입니다. S. 처음에는 깜깜하실 거예요. 조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감 잡히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S 플러스 B분의 S를 이런 식은 있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처음 이 문제를 접했다면 몰랐을 겁니다. 연습하다가 풀어보다가 보니까 야,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그 감을 잡는다는 거예요. 넌 S 플러스 B분의, 보세요, S에다가 B를 하나 더했다가 B를 하나 뺍니다. 그러면 얘가 0이니까 같은 값이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S 플러스 B분의, 보세요, S 플러스 B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요렇게도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B 마이너스 S 플러스 B분의 B, 이렇게요. 그럼 얘가 얼마요?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B 하면 얼마? 1 마이너스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B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뭐다? 0 라플라스 1 마이너스 S 플러스 B분의 B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1을 0 라플라스 변환, 뭐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돼요?
뭘 라플라스 변화하면 1이 돼요? 델타 t죠. 따라서 1을 0 라플라스 변화하면 델타 t가 돼요. 델타 t. 1을 0 라플라스 변화하면 델타 t. 마이너스 s 플러스 b분의 b 얼마? 얘는 얼마요? s 플러스 b분의 b는 b 곱하기 s 플러스 b분의 1이죠. 그럼 얼마요? 얘는 0 라플라스 하면 b에 s 대신 s 플러스 b가 있다. 얼마? 익스펜셜 마이너스 b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델타 t 마이너스 b의 익스펜셜 마이너스 b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0 라플라스 변화는 못하겠다고 하면은 라플라스 변화는 자신 있는데 0 라플라스 변화는 못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험에서 있죠. 어차피 1, 2, 3, 4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맞죠?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라플라스 변화는 자신 있다. 그럼 1번 라플라스 변화내고 2번 라플라스 변화, 3번 라플라스 변화, 4번 라플라스 변화해서 같은 건 찾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은 0 라플라스 변화 자신 없다면은 거꾸로 1, 2, 3, 4번 다 라플라스 변화해서 처음에 문제로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예, 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두 번째 볼게요. 0 라플라스에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 한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얘는 많이 보는 형태인데 여기에 제곱이 있다. 뭐에 제곱이 있다. 많이 연습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요.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제곱분의 1이죠. 여기에 제곱이 있다는 것은, 여기 제곱이 있다는 것은 t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곱이 있으니까 t가 되고요. s가 아니고 여기 원래 s 자리에 s 플러스 a가 있다는 것은 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그래서 답은 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자리에 제곱이 있다는 것은 t가 있다는 것, 요런 것도 감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0 라플라스에 이런 문제는 다소 좀 복잡합니다. s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s입니다. 네, 이거 풀어볼게요. 얘도 보시면 보세요. 뭐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입니다. s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사인 아니면 코사인이겠죠. 사인 아니면 코사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보세요. s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라면 사인이겠죠. s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s라면은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변형시키는 우리 첫 번째 풀었던 문제처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s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s를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합니다. 첫 번째 문제하고 유사하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s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뭐? s 플러스 a 하나.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a죠. s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a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보세요. 얘를 크게 보면 s 플러스 a를 s로 둔다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s꼴 뭐요? 코사인이죠. 얘가 문제인데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가 아니고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도 아니고 a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a는 a 곱하기 b분의 b 맞죠? a는 b분의 분의 1이니까 그러면 뭐요? b분의 a 곱하기
B로 나타낼 수 있겠죠. A, B 위치를 바꾸면 B분의 A 곱하기 B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보세요. S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S 플러스 A 마이너스 A를 어떻게? B분의 A 곱하기 S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그림 보이죠? 어떻게?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B분의 A 곱하기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체를 영락 플러스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S 자리에 S 플러스 A가 있으니까 얼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S 자리에 S 플러스 A가 있어요. 그러면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꼴이니까 얼마? 코사인 B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코사인 BT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에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형태니까 사인이죠. 얼마? 그리고 S 자리에 S 플러스 A가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에 사인의 B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분의 A의 사인 BT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에서 이렇게 다소 어렵지만은 연습하기에는 정말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다면은 웬만하면은 뭐 라플라스 변화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헤비사이드의 부분분수 전개법이에요. 얘는 뭐 계속 제가 연습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몇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전개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2차 방정식 있죠. 3차도 아니고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근의 공식. 이건 제가 기초 수학 시간에 수업한 거거든요. 혹시나 이 문제 풀기 위해서 2차 방정식 풀어야 된다, 인수분해, 근의 공식 모르겠다 하시면은, 근데 난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신다면은, 그런 생각 드신다면은 기초 수학 가서 한번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또 계산기 사용법 영상 3번째 보시면, 계산기 사용법 영상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째 보시면, 계산기 사용법에 의해서 2차 방정식 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하나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건 못 해먹겠다 하면은, 뭐, 계산기 사용법. 계산기하고 나 안 친한데 계산기 사용법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비사이드 분모수 전개법은 분모가 인수분해 가능할 때 적용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FS가, 지금 교재에는 공식은 있죠. 공식 자체 보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로 보도록 합니다.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이에요. 3.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볼게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를 인수분해 한다고 하면은 S 앞에 1이 있죠. 그러면 1 곱하기 1이고요. 여기에 3이죠. 2는 1 곱하기 2입니다. 더하면 3이 되죠. 더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이 된다. 이만큼 나왔는데 이것이 시작이에요. 만약에 시험에서 친절
특이하게도 이렇게 주어졌다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고 영라플러스 변화하라면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인수분해 과정을 한번 거쳐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헤비사이드 부분보수 전기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전기가 아니고요, 그 수학이에요. 전기가 아니에요, 수학. 영라플러스에 뭘 한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ES 플러스 3을 영라플러스 변환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있죠, 요거 S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B의 형태로 바꿔요. 그러면 요거 보시면 얘는 우리가 영라플러스 변환할 수 있을 것 같죠? 얘도 보면 영라플러스 변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바꾸기만 한다면 영라플러스 변환도 굉장히 쉬워요. 그럼 여기서 관건은 뭐냐? A와 B를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부터가 뭐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것만 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를 구할 때는 보세요. 남의 거 분모, 이거 잘 보세요. 남의 거 분모. S 플러스 2분의 분자는 뭐가 들어가느냐? 분자는 공통 분자 있죠. 공통 분자. ES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A 밑에 있는 분모가 0이 되려면 S가 뭐가 돼야 될까요? S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 B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B를 한번 구해요. B는 어떻게 구하느냐? B의 남의 거 분모 S 플러스 1. 분자는 똑같이 ES 플러스 3. 이때 S를 뭘로 보내느냐? B 밑에 있는 분모가 0이 되려면 S는 마이너스 2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얼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면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하니까 얼마? S에 마이너스 대입해 보세요. 얼마? 1이 나오죠. 얘는 얼마요? 마이너스 2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 하니까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하니까 1이 나옵니다. 1.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영라플러스 나왔죠? S 플러스 1분의 A가 얼마요? 1이죠? S 플러스 1분의 A가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B가 얼마? B가 1입니다. 그래서 S 플러스 1분의 1하면 얼마요? S 대신에 S 플러스 1이 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S 대신 S 플러스 2가 있다. 얼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전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수학인데 이거 지금 A, B 구하는 방법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반복해 주세요. 지금 바로 꼭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다가 넘어가기 전에 그냥 한 번 더 반복하셔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 좀 확실히 연습을 해서 숙제 됐다 그랬을 때 좀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실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영라플라스 변환 부분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에 의한 경우는 분모가 인수분해 불가능할 때, 인수분해 가능하면 헤비사이드 부분모수 전개법을 하는데 불가능할 때는 또 완전 제곱형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s가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5분의 3이에요. 3.
이것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안 돼요. 계산기로 두드려 보셔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완전 제곱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연습이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5를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5를 이제 5는 완전 제곱으로 바꾸려면 4 플러스 1의 형태로 4 플러스 1 분의 3입니다. 3. 이렇게. 그래서 S제곱 플러스 4S 지금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S 플러스 1의 제곱은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입니다. S 플러스 2의 제곱은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S. S 플러스 3의 제곱은 S 플러스 6S 플러스 9입니다. 요 형태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요거 요 형태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는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은 1의 제곱 그리고 3이죠. 3. 그러면 보세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떻게? 3을 앞으로 내면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형태입니다. 그러면 3배에 S 대신에 S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형태니까 얼마? 사인이죠. 사인 오메가 1이니까 t 3배 익스포넨셜 3배 사인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거꾸로 0 라플라스가 아니고 1, 2, 3, 4번을 모두 라플라스 변환해서 답을 찾는 방법도 시간이 넉넉하다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